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자, HLB 3.4%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HLB는 두 가지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HLB는요, 지금 바이오에서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알테오젠이에요. 자, HLB하고 알테오젠은 지금 바이오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서고요. 빅파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미국의 빅파마의 뭐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보지만 한국에서 신약 개발 업체 중에 시가총액을 10조를 넘긴 게 처음입니다. 처음.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나 이쪽은 10조 이상 되죠.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50조 정도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합치면 한 30조 이상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10조라는 벽이 생긴 게 2015년도예요. 2015년도에 10조라는 벽을 한미 약품이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컸고 기술 수출도 한미 약품이 만들어냈죠. 처음으로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한 게 한미약품이 처음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회성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6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되면 HLB의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에서 지금 중요한 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그렇죠? 그리고 지분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익 구조가 늘어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계열사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HLB 주가 상승에 HLB 생명과학 단기순이익이 폭증했다. 1분기 별도 기준 1,039억 원, 매출 영업 손실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949%가 늘었다. HLB, 그쵸? HLB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게 뭐라 그랬죠? 흑자 전환이죠. 그쵸? 근데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약은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판매를 맡고 있어요. 이 구조를 갖춰놓은 게 어디죠? 셀트리온입니다. 그쵸? 자, HLB가 지금 노리는 건 셀트리온화 시키는 겁니다. 뭘로? 리보세라닙으로. 그러면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게 셀트리온이 갖춰지느냐? 아닙니다. 팔 게 있어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HLB는 그런 부분까지 갖춰놓고 있다. 그래서 지분을 나누고 희석시키고 이런 부분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HLB 생명과학이 지난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5억 5,7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 손실을 보고 있고 매출도 감소하죠. 아직까지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이 될 일을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리보세라닙.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는 기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LB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HLB의 주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나는 매매하는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고 C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고른다고 쳐볼게요. A 기업이 나는 주도주가 될 것 같아. 근데 B 기업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반도체 종목군으로 봤을 때 A 기업이 셀트리온, B 기업이 HLB, C 기업이 알테오젠 이렇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가장 크고 이익도 탄탄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왜? HLB 적자고 알테오젠 적자니까 셀트리온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HLB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알테오젠 상승폭을 키우는 구간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셀트리온 12월 달에는 같이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하락한다. 자, 주가는요. 기대감에 의해서 강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하락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 근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기대감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새로운 무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내용이 알테오젠이나 HLB보다 더 늦어요. HLB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허가 신청을 1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길게 기다리는 사람은 10년 동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나오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가가 여기 3월 26일 날 12만 9천 원에 고가 형성을 해놓고 떨어졌고 다시 올라와서 고가를 낮추고 62평을 이탈했죠. 만약에 여기서 역배열로 바뀌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조정이 길어지겠지만 길어진 조정 구간에서도 확인한 이후에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반영에 대해서 그렇죠? 판매허가 신청의 기대감이 아니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흑자 전환을 시키려면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있어야 되고, HLB는 뭘 해요? 신약 개발, HLB 제약, 그렇죠? 제약, 생명과학, 여기서 뭐랍니까? 판매를 도맡아서 합니다. 자, 이 구조가 갖춰져 있는 건 한국의 셀트리온 그리고 HL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직판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하고 직접적으로 그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LB를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흑자 전환입니다. 자, 여기서 진양곤 회장님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9월 3일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4분기, 늦어도 1분기에는 25년 1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피셜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판매허가 신청이 조건부 승인이 떨어지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간에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통과합니다.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무 내용도 없이 주가를 올려놨을까요? 하지만 떨어지는 건 왜 그래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나와야 됩니다. 그 구간은 어디까지 가요? 대략 영업이익 2조 기준에서 PER 30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60조까지 나오죠. 그럼 지금보다 4배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대원전선 강하죠.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13%, 25% 이런 식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HLB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강한 구간에서 진행하고 있죠. 저는 HLB를 한번 팔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재매수 타점을 공략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건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을 거래하기 때문에 HLB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4%, 13%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주가는 먼저 가격이 반영하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미 올라왔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격을 본다는 건 돈을 믿는다는 거고, 돈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HLB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FDA에 대한 판매허가 신청이 통과된다,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다, 뭐 불통이 될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다음 기대감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감에서 8시 53분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그쵸? 다 장시작 전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무엇보다 HLB의 변동성이 커졌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그쵸?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HLB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고, 그 적자 구간에서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단기, 그쵸? 단기간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내가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